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엔 플러스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우리가 3월 21일 날 장 마감하고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마지막 기한이죠. 근데 이제 감사 보고서가 21일 날 장 마감하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예, 나왔고요. 사실 이엔 플러스에 대해서는 이 결산 때마다 감사 보고서 건에 우리가 굉장히 초집중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뭐 작년에도 그랬고. 근데 여하튼 자, 이 감사 보고서가 적정 의견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다양스럽게 여깁니다. 일단 이 내용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적정 의견이 당해 사업연도에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다 이거죠. 불확실성이 없으니까 미해당이고, 다른 건의 하자가 일단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네, 여기 쭉 보시면은 일단 제일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이제 적정 의견이냐 아니냐인데, 적정 의견으로 일단 나왔고요. 삼덕 회계법인 명의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좀 있어요. 네, 뭐냐면은 자기 자본 총계 있죠. 네, 자본 총계 대비해 가지고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 네, 요걸로 보면은 사실 50% 이상이 넘었죠. 그리고 어 재작년에도 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3개년도 가운데 2개년도가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률이 자본 총계 대비해서 이제 50% 이상이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여기 감사 보고서 상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어쨌거나 뭐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적정 의견이 일단 나왔다는 거, 이 부분이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뭐 이유야 여하튼 간에 이엔 플러스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불확실성은 제거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호재료가 나왔을 때 그 호재료가 주가를 끌어당기는데 상당한 힘을 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감사 보고서 나오기 전하고 감사 보고서 나온 이후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틀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일단 그런 면에서 주주분들에게 좀 힘을 좀 불어일으켜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공시가 나왔냐면은 전환가액 그리고 신주인수권부 행사가액 교환가액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최근에 발행한 거예요. 네, 28회차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에 발행했던 것이, 그것이 이제 가액이 조정이 된다면 이 전환가액 위로 올라갔을 때 물량이 나올 텐데, 지금은 뭐 일단 전환을 할 수 없는 기간이죠. 아직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는 일단 지금은 전혀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이엔 플러스와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미상환 전환사채 이 현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환 청구 기간이 되지 않은 요때의 물량들, 요것들 정도가 앞으로 부담을 줄 거지 지금 당장은 부담은 안 되고 있는데요. 4월달, 5월달, 6월달에 연속해서 이제 전환 청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금은 24회, 25회, 26회, 요 회차에 CB의 주식 전환권에 대한 부담이 좀 미래에 있는 거죠. 4월 20일부터 나오는 거니까 아직 한 달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부담은 안 되지만 앞으로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미리 부담을 받을 수도 있는데, 주가 측면에서는요. 근데 이 CB를 보유한 측에서는 이 물량을 사실 팔아 먹으려면
어려운 주가를 좀 끌어당겨 놓고 호재성 재료 등을 뭐 낸다든가 해서 그래 놓고 올려놓고 전환가 위로 올려놓고 또 호재료를 일단 발표해서 주가가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 그리고 매도를 해도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매도를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12보유자들이 좀 주가를 관리해서 위로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감사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 제거 때문에 이제 호재료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위쪽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은 그런 부분에 희망은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웠던 EN플러스입니다. 아직도 뭐 완전히 어려운 데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은 여하튼 감사 보고서가 나오면서 좀 혹 있죠, 혹은 하나 띄어진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제가 여하튼 그 EN플러스와 관련돼서 좀 더 정보를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빨리 해드릴 수 있는 사안이면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종목명, 그러니까 EN플러스하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일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저의 그 정보 루트 말씀드렸죠. 증권사 오래 근무한 그런 연유로 제가 증권사 지인 정보, 고급 정보가 좀 꽤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돈 내고 보는 유료 정보도 아낌없이 퍼드릴 겁니다. EN플러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은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로 적어서 바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케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이 될 수 있는 건이면 제가 답변을 또 드릴 수도 있으면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튼 EN플러스 감사 보고서 지난 이후에 힘 좀 내보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이 대박 내는 매매 한번 하세요.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W,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빠르면 뭐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뭐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미에 맞는 종목인지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밸류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요.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그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인데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환원 의지 있죠. 매출가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개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